안녕하세요. 보훈철학 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우려나 염려가 있는 만큼 성묘를 하는 그것조차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요. 성묘는 조상의 묘를 살피고 손질하는 것으로 주로 설날이나 한시, 추석에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해마다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를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조상을 화장을 하여 봉안당이나 혹은 수목장 등으로 모시고 제사도 날을 옮겨 조상들 제사를 합하여 합제로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장하거나 제사를 합치면 조상이 돕지를 않고 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조상의 묘지를 개장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묘지 이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화장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조상 유골에 관한 정보 혹은 제사를 옮기는 방법 등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하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 4가지로 첫 번째는 화장을 하면 조상이 진노하는지의 여부와 두 번째로는 화장을 하면은 후손에게 발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와 세 번째는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를 합치는 방법 총 4가지를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화장을 하면 정말로 조상운이 사라질까요? 어느 분이 화장하면 조상운이 사라져서 조상이 돕지 않고 심지어는 진노하게 되어 집안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37년간 풍수지리를 연구한 풍수학자로서 또한 역학을 연구한 역술가로서 처음 듣는 얘기이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는 아마도 망자가 육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육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말인 듯한데요. 죽은 영혼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의 육이 화장이 되거나 땅속에 매장이 되어 썩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영혼이 육이 없으면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육을 빌려서라도 현세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천에 떠도는 중음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세상을 뜬 망자가 죽기 전에 머문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지 죽은 자의 육신을 완전히 보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여 육신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구천을 떠도는 중음신을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화장을 하면 조상운이 사라진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조상복을 받을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을 하면 후손에게 발복이 안 된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조상의 운이 약해지고 매장을 했기 때문에 조상 운이 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의 부모님이나 조상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 산소를 관리하지 않고 성묘나 제사를 소홀히 한다면 그 명당이 흉당이 될 것이요. 봉안당이나 수목장으로 조상을 모셨을지라도 조상과 후손이 좋은 기운으로 가문이 된다면 이곳이 명당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주인을 골라가며 기다린다라고 했으니 그 후손은 조상을 명당에 모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늘은 쉽게 명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남사고 선생님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조상묘를 이장하려다가 9번을 옮기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장하고 나면은 아니고 이장하고 나면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명당은 주인을 기다린다라는 말도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장으로 모셨던 봉안당에 모셨던 상관없이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내더라도 성의가 없이 집안 행사쯤으로 생각하고 대충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죄로 제사나 풍묘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명당과는 상관없이 후손 중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흩어져 있는 조상 묘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 후 자연장이나 수목장 혹은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은 부모님을 비롯해 조상이 소천을 하시면 대부분 매장을 하여 산소를 만들었지만 요즘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률이 89.9%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장례법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조상의 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이나 화장 후에 봉안당의 봉안 혹은 수목장에 모시는 것은 장례 방법의 하나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혹 요즘 들어서 여러 곳에 흩어진 조상묘를 한 곳에 모으는 묘지 이장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이유가 묘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풍수지리가로서 조상의 묘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방치가 되다시피 관리가 되지 않는 묘는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흩어져 있는 조상 묘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매장지가 모두 길지가 될 수 없는 일이므로 반드시 풍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후회를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부대가 얼마만큼 조상묘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서 그 규모나 방법을 고려해야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조상 제사를 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합해서 지내는 방식, 줄여서 합제라고도 합니다만 이는 현대에 생긴 방식으로서 예전에는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합하는 데는 특별한 전통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대가 모여 살았던 대가족 시대를 걸쳐서 부부 중심의 사회를 지나서 최근에는 혼자 사는 혼밥, 혼숙 시대의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3대가 아니면은 2대가 모여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대례 문화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조상의 제사를 옮겨서 하루에 지내는 합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 등 자손들이 원거리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사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가정이 많고 제사 후 기가 또 다음날 출근 문제 등으로 잦은 제사나 한밤중 지내는 제사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사를 합하는 것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사를 합치는데 전통적이고 특별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제를 지내는 날짜는 그중 가장 우조상의 기제사날, 한식날 혹은 중구날이나 더운 계절의 몇째 토요일 등 별도로 정한 날, 부부의 경우는 어느 한 분의 기제사날 등으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합제사가 정해지면 그 합제사 일이 도래하기 전에 산소나 봉안당에 성묘를 가셔서 조상님들께 몇 월 며칠의 조상님들을 함께 모실 터이니 오셔서 흡양하소서라고 말씀을 올리거나 마지막 제사 때에 혹은 첫 합제 때에 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접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상의 묘지 이장이나 제사를 합제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이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날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역술적인 알찬 정보를 들고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